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벌써 3개째 너무 날림으로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C샵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 C샵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잖아. 자바는 뭔가 좀 별로였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다만 별로여서 이제 아니면 다양한 언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아마 나보고 이제 C샵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 C샵을 내가 이제 강의를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해. 그래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C샵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C샵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더 어려운 거지. 더 어려워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C샵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세상에. 그나마 조금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다 나무 위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보면서라도 지금 내가 웹상으로 이렇게 책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일단 이 상태로 한번 강의를 좀 해볼게. 역사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C샵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C샵과 관련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일단은 개요를 한번 볼게. 2000년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만들어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샵이라고 이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C++이 등장한 이래에 그 이후에 자바가 이제 메모리 릭, 그러니까 메모리의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발이 참 어려웠었어. C++이. C++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자바가 이제 버추어 머신 상에서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가면서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성능상 떨어지지만 대신에 빠른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끔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MS에서 보면서, MS가 그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C++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자바가 나오면서 우리도 자바 같은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사실 C샵이야. 근데 C샵, 그래서 C++이고 거기서 더 했다고 해서 C+++ 해서 C샵이 됐다. 이게 맞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넘기면 됐고, 여기 보면 J++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MS에서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특허권 소송으로 인해서 MS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J++라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NET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체적인 자바로 치면은 JVM을 만들어가지고 C샵이라는 언어를 새롭게 발표를 하게 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자바를 굉장히 따라간다는 느낌이 엄청 강했었어. 엄청 강했는데 .NET 프레임워크 한 3.3 버전인가 4버전부터 그때부터는 뭔가 자바랑 약간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자바에 없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자바보다는 C샵 개발이 좀 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물론 언어적 측면 자체에서는 자바가 오픈소스고 하니까 발전 양상이 더 좋을 수는 있겠는데, 개발자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좋은 예제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렇게 만든 예제들을 인터넷 상에다가 많이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올려놓기보다 예전에는 무슨 사이트였지? 하여튼 MS에서 관리하던 GitHub 같은 사이트가 있었어. 그런 데다가 펫샵 아니면 스탁트레이더 아직 있으려나 모르겠다. 스탁트레이더 프리즘 있네. 이게 네. 나도 놀랐는데 아직 있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짤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이 짜는 그런 뭐랄까 설계 원칙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짜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코드 샘플인데 이 코드 샘플 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스탁 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증권 매매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 근데 뭐 너무 고도화되어 있다고 보다 그냥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는 정도로 실제 뭐 증권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표를 표시하고 뭐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설계 원칙이라든지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MSD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SDN의 설명도 굉장히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뭐 혹자는 MSDN의 설명이나 코드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별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MSDN만큼 참 설명을 잘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 어쨌건 계속 진행을 해볼게.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자바보다는 C샵이 좀 더 괜찮은 언어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이제 스탁 트레이더 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정말 잘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설계나 이런 걸 짜놓은 게 별로 없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방법을 구현을 해야 된다,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들고 그냥 똑같은 기능을 저 사람들도 만들고 이 사람들도 만들었어.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데 어떤 A라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잖아.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와. 근데 문제는 그 방법론 중에 어느 게 괜찮은 건지 어느 게 옛날 기술인지 그거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또 분간하려고 또 찾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자바가 산발적으로 오픈소스다 보니까, 특히 스프링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너무 산발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는지, 많은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그 방식들이 이제 더 이상 오픈소스이니까 어떤 누군가가 개발하다가 그 사람이 개발하는 걸 중단해버렸어. 그럼 이제 죽어버린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쓰고 있고, 그럼 누군가가 쓴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하면서 또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짰을까 하고 없는 문서를 찾아가지고 또 그 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바가 좋은 언어긴 한데 그래도 좀 염증을 느꼈어, 예전에. 그래서 이제 내가 단넷 개발자로 이제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어쨌건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까? 범용성과 호환성. 사실 뭐 이걸 뭐 말하기 전에 플랫폼의 독립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바는 아마 알다시피 플랫폼의 독립적이잖아. 버추얼 머신이 깔려있는 환경이면 어느 환경이라도 동작을 하는 게 자바의 프로그램들인데, C샵으로 개발한 거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단넷 프레임워크, C샵도 동일하게 단넷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서든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었어.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이 윈도우가 아니면은 C샵 단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이지가 않았지. 그냥 단일 플랫폼이었지. 여기 설명되어 있네. 단일 플랫폼이었다. 윈도우에서만 무조건 들어가. 윈도우 컴퓨터, 윈도우 서버. 근데 이제 자바는 유닉스, 뭐 아니면 리눅스, 아니면은 뭐 윈도우 다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되고 나서 이제 C샵 그 MS에서 이제 윈도우로는 이제 돈 벌어먹는
세계는 아니다. 이제 그 애저라는 게 있어. 애저라고 해서 이제 뭐랄까 아마존의 AWS 같은 거, 그 서버 이렇게 빌려서 쓰고 뭐 가상 컴퓨터 이런 거 쓰고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걸로 이제 MS도 이제 넘어가다 보니 그쪽 수익 파이가 커져서 이제 윈도우를 전면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윈도우를 무료로 시행하니 이제 사실 개발 도구들도 이제 윈도우에 종속적일 필요가 없잖아. 다 제각각 이제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이제 그 닷넷 코어, 지금 닷넷 프레임워크가 있고 닷넷 코어가 있는데, 닷넷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이제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이제 버추어 머신 같은 거야. JVM 같은 거. 그거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는 윈도우에서만 들어가고, 닷넷 코어는 리눅스, 맥 OS, 아니 윈도우 다 돌아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약간 독립적이긴 하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개발자들이 많이 뭐랄까 자바 개발자들이 C샵으로 넘어온다던가 이런 거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시장에 한번 선점이 되고 나면, 그리고 개발자들 중에서도 한번 배워놓은 뭐랄까 언어를 쉽게 버리지 않아. 왜냐면 그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내가 지금 자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C샵을 와서 또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아마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MS에서도 C샵이 얼마나 좋은지 광고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어쨌건 그러면 이제 C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모노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봐. 이거 굳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 일단 C샵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볼게. 자, C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윈도우 콘솔. 이건 당연한 거겠지. 자바도 윈도우 콘솔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윈도우 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윈도우 폼이 이제 이거야. 폼. 윈도우 폼이 뭐냐면은, 이런 지금 이 메모장 같은 거,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는 콘솔이 아닌 그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응용 프로그램이야.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줄게. 윈폼. 그림을 보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지금 이런 것들. 뭐랄까, 예전 그런, 방식 그대로 이렇게 정형화된 디자인. 이렇게 최대화, 최소화, 닫기 버튼이 있고, 이 윈도우 전형적인 배경색, 이 색깔 있고, 뭐 이런 게 전형적인 윈폼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 지금도 사실 많이 쓰고는 있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건 윈도우 폼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근데 너무 디자인이 너무 뭐랄까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허접하게 됐잖아. 이게 웹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눈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그거를 구현을 하고 싶은데 윈폼에서는 예쁜 디자인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나온 게 WPF야. 이거는 이제 적어볼까? 윈도우 파운데이션 맞나?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윈폼처럼 전형적인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이런 걸 원하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버튼 모양도 지금 여기 같이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좀 색깔도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예쁜 버튼을 원하잖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GDI 플러스인가 하여튼 그 그래픽 엔진을 넣어가지고 윈폼보다는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 그게 이제 WPF야. WPF 한번 검색해볼까? WPF로 검색하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 물론 이건 인프라지스틱스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뭐랄까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인프라지스틱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WPF에 이제 이런 컨트롤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인프라지스틱스 같은 거 안 써도 직접 코딩해서 쓸 수 있어. WPF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대신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뭐 이런 디자인, 이것도 텔레리액을 썼네. 하여튼 이런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전형화된 이런 윈도우 폼이 아닌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넣고 좀 다른 느낌의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WPF를 많이 써.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WPF 할 줄 아는 분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사실 뭐 WPF, 근데 사람들이 그래 물어볼 때도 있어. WPF를 누가 쓰냐? 왜 안 쓰냐?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WPF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근데 어쨌건 한국에선 잘 쓰지 않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SI 쪽, 특히 프리랜서 쪽에서는 WPF 구인구직 한번 뜨면 한 1년, 2년 이상 계속 떠 있어.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만큼, 근데 만약에 구해지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의 금액은 좀 커지지. 그래서 나도 예전에 WPF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러닝 커브가 너무 커. 그 러닝 커브가 크다는 얘기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WPF가. 근데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나는 윈도우 개발 쪽에서 좀 뭐 어디서 자랑해도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윈도우 프로그래밍 좀 할 줄 압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걸 빠지면 안 되지. 자마린 이거 맞나? 자마린이 뭐냐면은 C샵으로 iOS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폰 개발할 수 있는 거야. 아마 이거 한국에는 아시는 분들 좀 몇몇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안드로이드랑 iOS 뭐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원래 자마린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는데 작년이었던가 하여튼 그 MS에서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C샵을 좀 더 바꿔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그 자마린이 좀 안정화되지 않아서 조금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자마린 가지고 이제 저것도 만들어 봤거든. 카카오톡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버그가 많고, 뭐 어떤 버그냐면은 좀 자마린 자체 버그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아예 끄고 다시 자마린을 재부팅 시켜야지 그 오류가 안 생기는 그런 게 있었어. 혹은 내가 한참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뭔가 잘못 꼬여가지고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거지. 복구가 불가능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뭐 소스가 깨진 부분은 이렇게 계속 채워 나가면서 그렇게 다시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근데 아직까진 나는 좀 쓰긴 그래. 네이티브는 네이티브, 그러니까 자바, 안드로이드는 자바, 그 iOS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 그 다음 윈도우는 윈도우, 그 C#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거를 좀 좋아라 하긴 해. 네이티브를 쓰는 걸 선호해.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어. 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거겠지. ASP.NET 웹폼. 이거는 ASP랑 달라. 그냥 웹폼. 웹폼을 한번 보여줄까? 여기 보면 ASP 땡땡 라벨 아이디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제일 끝에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를 한번 볼까?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니까 여기 티스토리 우리 이거 거는 그 PHP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php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윈폼으로 작성된 거는 제일 끝에가 ASPX야. ASPX. 그래서 이제 그게 윈폼으로 웹폼으로 ASP.NET 웹폼으로 작성된 내용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이 C# 강의를 하면서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ASP.NET MVC야. 이거는 그냥 뭐 스프링 MVC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스프링 MVC라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스프링보다 좀 아마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고, 그거 외에 이제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니티 3D. 유니티 3D는 먼저 알겠지. 게임 개발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C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C++보다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야.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니티 3D로 이제 뭐 아까 WPF로 너무 개발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WPF 프로그램을 요즘에 유니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유니티 3D로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윈도우 프로그램인데 유니티 3D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유니티가 이제 뭐 인디 개발자들, 예를 들어 뭐 1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수의 개발자들이 그거를 써서 뭐 보통 뭐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뭐 이런 쪽으로 뭐 게임 개발할 때 많이들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그래픽 좋고 이렇게 하는 게임들은 뭐 언리얼이나 바이프로스 엔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쓰겠지. 그럴 때는 C++를 쓰고, 유니티에서는 C샵을 쓰고. 그래서 이 정도이지. 그리고 요것도 있다. 이건 나중에 뭐 WCF라고 해가지고, 이게 윈도우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인가? 이 WCF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신을 한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소켓 통신이라든지, 그냥 뭐 TCP 뭐 게임 할 때 들어봤을 거야. TCP/IP, UDP 뭐 이런 것들 있지. 아니면은 뭐 RESTful API라고 해가지고 RESTful API라고 해가지고 AJAX 호출할 때 URL로 요청을 하거든. 그래서 어떤 URL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DB의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를 JSON이나 XML로 받는 거, 그거를 이제 RESTful API라고 하는데, 맞나 이거? 어쨌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WCF로. 물론 나는 WCF를 아직 공부 중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도 요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요게 또 ASP.NET MVC로 따로 빠져나왔어 얘가. 근데 물론 WCF 안에는 그대로 이 기능이 있긴 있어. 어쨌건 요렇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바보다 나은 점? 개인적으로 자바보다 나은 점, 자바랑 거의 비슷하긴 해. 근데 나는 이제 C샵을 좀 더 오래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바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자바 공부하면서도 C샵을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C샵이 좀 더 개발의 편의가 있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자바를 잘 한다면은 C샵보다는 아무래도 자바가 더 개발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는 C샵이 좋냐 자바가 좋냐 뭐 이런 건 따지기가 참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있어. 개발 요소에, 그러니까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개발 요구 사항에 따라서 C샵을 써야 할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런 분야에 보안 분야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보안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뭐 안랩 같이 이런 저런 뭐랄까 안티바이러스 만든다기보다, 예를 들어 어떤 뭐 프로그램,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보안을 좀 요구를 해야 돼. 예를 들어 그 프로그램을 쓰면 어떤 뭐 로그 파일이 남는다던가, 아니면은 설계도 파일이 뭐 내부에 어디인가 쌓여 있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 유출하고 싶은 사람이 좀 극단적인 예는 아니고 컨트롤 CV를 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훔쳤어. 근데 이건 뭐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고 사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를 훔쳤어. 근데 이때 보안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보안 프로그램은 뭐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야. 뭐 V3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 무슨 파일을 복사했고 무슨 파일을 옮겼고 무슨 파일을 열람했고 이런 관리 시스템 있지. 그거를 자바로 만들었었던 회사가 있었어. 보안 프로그램을 자바로 만들었었던 회사. 근데 이 회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유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컨트롤 CV를 많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근데 보안 프로그램을 자바에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자바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CV를 시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거는 뭐 자바 프로그램을 막았다기보다 자바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 컨트롤 CV, 그러니까 이거를
클립보드. 맞아, 클립보드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이 컨트롤 C-V 해가지고 설계도가 유출되는 걸 못 막은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윈도우 커널을 쓰거나 그럴 때 뭐 C++ 뭐 win32 API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지. 써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프로젝트가 너무 크지는 않아. 근데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그 다음 윈도우에 뭐 이런 뭐 클립보드를 뭐 제어를 하겠다, 아니면 어딜 제어를 하겠다, 아니면 윈도우 서비스를 제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자바보다는 C샵으로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유리하다기보다는 C샵으로 개발해야 돼. 윈도우에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C샵이 괜찮은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자바도 괜찮고 C샵으로 해도 괜찮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은 자바보다 나은 점은 내가 보기엔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개발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C샵을 써야 될 분야가 있다. 그래서 자바도 공부를 해놓고 C샵도 공부를 해놓고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야. 뭐 오늘 그냥 C샵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쭉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려버렸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볼 거야.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볼 거고, 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